아. 자, 그러면은 2단원 급수로 가볼게요. 지금 두 개 프린트를 줬는데 2단원 급수랑 3단원 등비 급수를 그냥 두 개를 한꺼번에 그냥 준 겁니다. 합쳐서 그냥 급수인데 도형과 급수가 워낙에 덩치가 크다 보니까 등비 급수를 좀 따로 빼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래 놓으니까 오히려 급수가 너무 빈약해져가지고 저 2단원이 좀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2단원 다 끝내고 그 다음에 3단원도 좀 일부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은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도형은 일단 여기에서 멈추고 뒤로 넘어갈게요. 이유는 뭐냐면 나 이거 수열의 극한도 이거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가보면은 수열의 극한은 잘 안 나와요. 왜? 도형이잖아요. 도형이면은 거의 무조건 나오는 애가 있잖아요. 도형과 급수.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잘 안 나와요. 일단 수능에선 얘가 나올 여지가 없어요. 얘가 안 나와요. 왜? 예전에는 이제 가형에서 미적, 확통, 기하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가형 선택자들이 보는 건데 미적분 문제가 10문제 정도쯤 나왔어요. 근데 지금 8개로 줄었죠? 8개로 줄으니까 이거까지 나올 여지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도형과 급수도 지금 밀릴까 말까예요. 도형과 급수도 지금 3점짜리로 밀린 상태, 거의 확정적으로 밀렸는데 그마저도 지금 더 밀려서 빠질까 말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까지 나올 여지는 없습니다. 낸다면은 도형과 급수를 내요. 그러면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내신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내신에서는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도형이. 왜냐면 도형이 2문제 이상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상 중간고사 범위라고 한다면은 삼각함수 도형극한도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최소 2개 확정. 얘까지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만 도형과 급수랑 삼각함수 도형극한을 아무렇지 않게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얘는 진짜 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그쵸? 쉽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급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혜림이 왜 안 돼? 혜림이 왜 안 와? 큰일 났어. 자, 그러면 급수에 관련된 걸로 개념 정의를 다시 한 번만 좀 살짝 볼게요. 자, 급수의 정의는 뭐예요? 급수의 정의는 그냥 수열의 합의 극한쯤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원래는 뭐 무한수열의 합 아니면은 뭐 부분합의 극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되고요. 원칙적인 표현은 요거죠. n은 1부터 무한대항까지 an들을 그냥 싹 다 더해라. 1항, 2항, 3항, 4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더해라. 근데 우리가 무한대 개수를 실제로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는 게 어때요? 우리 정적분과 급수할 때도 그렇죠. n까지만 더하고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사실상 무한등분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에이 몰라. 그냥 우리는 1항부터 n항까지만 더해주고 그 n까지 더한 걸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실제로 무한대항까지 더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잡습니다. 자, 이때 요 안쪽에 있는 얘 수열의 합, 요 수열의 합을 급수 단원에선 사실 수열의 합이라고 안 불러요. 얘는 급수 전체에서는 일부분만을 더한 거다라고 해서 얘를 부분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SN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SN의 극한.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정의에서 파생되는 급수의 성질들이 있죠. 자, 급수의 성질은 당연히 어때요? 우리가 수열의 극한뿐만 아니라 시그마까지도 성질 같이 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랑 시그마에 관련된 성질 두 개가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급수의 성질은 일단
수열의 극한, 아니 극한 때문에라도 수렴하는 애들의 관련해서만 봐줘야 되고요. 그래서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AN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이 수렴하는 경우의 한정에서만 급수의 성질을 좀 운용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뭐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상수배예요. 그렇죠? 무슨 뭐 3AN, 무슨 뭐 5AN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 상수를 개수로 빼놓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개수 빼는 거는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고 급수 아니 수열의 합 시그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AN을 N은 1부터 뭐 두 개만 더했다. 그럼 얘는 3A1 더하기 3A2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으로 묶어내면 A1 플러스 A2니까 얘는 3 바깥으로 내보내고 N은 1부터 2까지 AN. 그렇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 급수까지만 더 극한까지만 더 포함되어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개 이상의 수열에 관련된 급수죠. 그래서 덧셈의 극한이에요. 그죠? 덧셈의 급수. 자, 얘는 우리 따로 계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그마 AN 플러스 시그마 BN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플러스 반대요? 뺄셈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N 플러스 BN을 N은 1부터 3까지 라고 썼다면 얘는 A1, B1 그 다음에 A2, B2 그 다음에 A3, B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를 A끼리만 찢어놓고 그 다음에 B끼리만 찢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시그마 AN 플러스 시그마 BN으로 놓고 봐도 전혀 문제 없네요. 이건 뺄셈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없어요. 두 개가 다죠? 두 개가 다예요. 극한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따로 계산 가능하지 않냐? 수렴하는 경우에는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시그마의 성질 때문에 덧셈, 뺄셈밖에 안 되죠. 그죠? 시그마 성질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이다. 그러면 이거는 급수가 수렴하니까 따로 계산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하면 안 돼요. 그죠?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한번 써볼게요. 자, 시그마 AN, BN N은 1부터 3까지 그쵸? 급수 말고 시그마 수열의 합. 자, 그럼 얘는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예요. 자, 근데 만약에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 이렇게 따로 쓴다 그러면 1부터 3까지 하면 얘는 A1, A2, A3에다가 곱한 거죠. B1, B2, B3. 당장 얘는 항이 3개밖에 없는데 이거 전개하면 항이 9개 나와요. 그렇죠? 항개수 자체에서도 일단 둘이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극한 때문이 아니죠. 이거 못 쓰는 거는 극한 때문이 아니고 수열의 합 시그마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극한의 성질과 시그마의 성질 둘의 교집합 범위에서만 급수의 성질이 성립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분의 AN. 이게 딱 분수꼴인 때가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극한에서. 근데 얘는 어차피 BN분의 시그마 AN 이것 자체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지만 이 가끔 가다가 좀 많이 어려운 문제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특히나 어떤 경우? 분자가 1인 경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그냥 역수합인데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안 되죠. 이거 완전히 안 됩니다. 왜? 얘는 지금 A1분의 1, A2분의 1 쭉 가는 거라면 얘는 A1, A2부터 더한 거 분의 1이라서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조심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 엄청 중요한 거 뭐죠? 사실 급수 이거는 그냥 완전 정의와 성질에 관련된 기초 개념들에 관련된 거고 뭐 얘도 사실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급수하면 얘부터 떠올려야 돼요. 급수하면은 그게 뭐죠?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렇죠? 뭐예요? 급수가
수렴한다면 반드시 어떻다고요? 반드시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얘를 딱 보면 얘가 그냥 무조건 떠올라야 됩니다. 왜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을 좀 지울게요. 이거는 진짜 그냥 뼛속까지 스며들어야 돼요. 이거 딴 거 다 까먹으면 안 되는데 딴 건 몰라도 얘는 진짜 이건 진짜 칼같이 튀어나와야 돼요. 왠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시그마 AN N은 1부터 무한대다 라고 한다면 얘는 A1, A2, A3 몰라. 뭐 앞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는 AN 플러스 AN 플러스 2 몰라. 그냥 계속 더하겠죠. 그게 만약에 AN부터 어떤 수렴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이쪽에 있는 거라고 일단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극한값이 적용되는 거다 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만약에 그 N이 무한 들어갈 때 만약에 수렴 안 하고 무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앞에서 유한한 개수, 셀 수 있는 개수만큼은 얼마로 나오든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무한대가 앞으로 영원히 더하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라서 얘는 그냥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AN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 그럼 뭐 1로 수렴한다. 그럼 이래도 어때요? 앞에서 어떻게 더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1을 영원히 더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을 영원히 더하면 얘는 그냥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1이 영원히 더해지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1이 영원히 더해지니까. 이해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렇죠? 이해되죠? 오케이. 1을 영원히 더하니까. 그러면 AN이 만약에 뭐 0.00001로 수렴한다고 쳐볼게요. AN이 엄청 작은 걸로 더한다고 수렴한다고 칠게요. 그래도 어때요? 얘가 결국 무한대일 수 있어요. 무조건 발산이에요. 한마디로 수렴값 자체가 0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예 급수가 수렴할 여지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0이 아닌 무슨 값 딱 하나라도 있으면 어차피 걔를 영원히 더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발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말 자체가 일단 일반항은 0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얘가 0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 0이 아닌 뭔가 다른 값으로 수렴했다. 걔를 영원히 또 더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 자체가 수렴 안 하고 무한 들어갔다. 그럼 뭐 볼 것도 없죠?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 들어갔다. 그것도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의미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성립해요. 무조건 성립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반대죠. 그러면 일반항이 0으로 가면 급수가 수렴하겠느냐라는 거. 일반항이 0으로 가면 그러면 급수 수렴하지 않나? 어차피 0을 계속 더할 텐데. 그치? 0을 계속 더할 텐데. 그러면 뭐 더 이상 더해지는 게 없지 않나? 문제는 그 이전에 이미 발산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미 발산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꼭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발레예요. 엄청 중요한 발레. 그래서 이때 중요한 발레가 1번 발레. 딱 두 개만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두 개의 발레. 첫 번째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그렇죠? 요거랑 두 번째 발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딱 요 두 개 발레. 요 두 개만 일단 연습해놔요. 두 개만. 자, 왜 일단 1번에서 제가 무한대로 가죠? 1번. 제가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혜림이 도대체 왜 안 오지? 잠깐. 큰일 났는데. 잠깐만. 자, 그러면 한번 좀 봅시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라고 친다면 얘는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시그마라는 거는 줄여서 쓴 게 전부다지 원칙상으로는 만약에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다 펼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더해지겠네요. 근데 이걸 보고 얘가 발산한다라는 거를 보이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죠? 그 옛날에 그 도토리 논리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죠? 도토리가 있어요. 도토리 나무가 있어요. 엄청 크대요. 자기가 도토리 나무보다 큰 것 같아. 근데 옆에 없어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던 다람쥐가 보더니
야, 내가 지금 거기서 한참 놀다 왔는데 야, 엄청 커. 근데 넌 내가 들고 다니잖아. 네가 나보다 작은데 나무보다 클 리가 없지 않냐? 그렇죠. 둘이 비교가 직접 비교가 안 되면 차라리 중간에 있는 다른 애가 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토리? 괜찮지? 이게 뭐냐면 얘가 발산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은 얘보다 작은 게 발산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보다 작은 걸 뽑았어요. 작은 거 1은 그대로 냅둘게요. 1분의 1. 2분의 1도 그대로 냅둘게요. 대신 3분의 1보다 작은 4분의 1로 바꿔 써봅시다. 4분의 1은 그대로 냅둘게요. 5분의 1은 8분의 1로 바꿔 써볼게요. 6분의 1은 8분의 1로 바꿔 써볼게요. 7분의 1도 8분의 1로 바꿔 써볼게요. 8분의 1은 그대로 냅둘게요. 9분의 1은 16분의 1로 바꿔 써볼게요. 그럼 얘보단 얘가 무조건 작아요. 그렇죠? 분모가 더 커지니까. 그렇죠? 자, 그때 얘가 얼마로 가요? 2분의 1. 4분의 1이 2개니까. 8분의 1이 총 몇 개요? 4개죠? 2분의 1로 나오죠. 그러면 16분의 1은 총 8개 나오죠. 2분의 1로 나옵니다.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는 1 더하기 2분의 1이 무한대일 수 있구나. 영원히 2분의 1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작은 얘가 이미 무한대로 발산을 하지 않냐? 그럼 당연히 얘도 발산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증명을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꼭 이것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잠깐만! 급수잖아요. 급수. 급수잖아요. 그러면 급수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급수하면? 그치, 우리 빨리 나가서 잘 기억 안 나지? 정적분과 급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급수가 나오면 수능까지 놓고 봤을 때. 물론 3월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와요. 중간고사에서도 안 나옵니다. 정적분과 급수는. 그렇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와,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이에요. 아이고, 급수잖아요. 그럼 얘는 정적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그죠? 정적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왜? 리미트 시그마가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k에 대한 걸 변수 변환해 줘야 되는데 x로 바꿔야 되죠. 근데 반드시 k는 어떻다? n이라는 신발을 꼭 신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분모 분자에 n분의 1로 다시 한 번만 만들어 봅시다.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 볼게요. 자, 그럼 얘는 n분의 k, 분자는 n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x로 바뀌고 얘는 그냥 dx로 바뀌죠. 자, 다시 한번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우리는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고요. x분의 1 dx가 되겠네요. 자, 이때 아래 끝 0으로 가고 위 끝 1로 가죠. 0부터 1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ln 절대값 x에 0,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ln 1 빼기 ln 0인데 ln 1은 어차피 0이죠. ln 0은 정의가 안 되는데. 그쵸? ln 0은 정의가 안 되는데. 원래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x가 0으로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0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괜찮네? 얘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뭐야? 0이잖아. 자, 잘 생각해봐요. 지금 k가 1일 때는 n분의 k는 n분의 1이에요. 얘가 진짜로 정수형이에요? 0 플러스예요. 이거 0 플러스예요. 0 플러스. 괜찮네? 엄밀하게 따지면 0 플러스예요. 근데 그걸 0으로 보고 있는 것 뿐인 거죠. 한마디로 얘는 0의 우극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무한대로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정적분과 급수로도 증명이 가능한 상태가 돼요. 정적분과 급수로도. 자, 그러면은 일단 얘는 좀 넘어가고요. 두 번째, 얘도 한번 좀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쟤는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시그마와 친한 것들. 자, 시그마랑 왜 친해요? 시그마랑 같이 쓰면은 앞뒤로 지워지니까 정리하기가 편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가지요? 총 3가지. 첫 번째는 부분분수. 두 번째는 무리식. 세 번째는 로그.
그렇죠. 시그마랑 연계되는 거는 어차피 이렇게 세 가지밖에는 없어요. 시그마가 친한 것들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이름 마음대로 붙인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슨 뭐 10까지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극한은 어차피 나중에 붙이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n의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걸로 한 번만 봅시다. 자, 그럼 얘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이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자, 1부터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로 지워지는 형태로 나온다. 그렇죠? 얘에 지워져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게 되겠네요. 자, 만약에 이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였다고 쳐볼게요. 무한대였으면 어차피 뒤에 남는 거 0으로 가요. 그렇죠? 무한대분의 1로 가니까. 그래서 그냥 1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얘 자체는 급수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걸로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11분의 10이다. 자, 이거는 수열의 합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급수 단원에서 그 등비 급수를 제외한 애들 중에서는 90%가 전부 다 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죄다 이거밖에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시그마 n은 1부터 99 정도까지만으로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그렇죠? 이게 지금 딱 제죠? 발산하는 케이스.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켤레 씌워줘야 되죠? 그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1 되고 분자가 사실상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1부터 집어넣으면은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4 빼기 루트 3 쭉 가다 보면 또 앞뒤로 지어지니까 루트 100 빼기 루트 99.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지어지니까 루트 100에서 루트 1 빼주는 걸로 그냥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루트 100 빼기 루트 1이니까 10 빼기 1이라서 그냥 9가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무한대였으면 어떻게 해요? 무한대였으면. 그렇죠? 무한대였으면은 여기 무한대로 가요. 괜찮네?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1이라서 무한대로 갑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수렴을 안 해요. 당연히 수렴을 안 해요. 그렇죠? 자, 그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지? n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얘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어차피 루트 n 플러스 루트 n분의 1로 이렇게 바꿔서도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럼 얘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루트 n분의 1이에요. 그럼 얘가 수렴하는지만 보면 되겠는데? 그렇죠? 2분의 1은 밖으로 뺀다고 치고. 그럼 얘는 루트 1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4분의 1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 2분의 1보다 크잖아요. 얘 3분의 1보다 크죠? 4분의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떠냐면은 n분의 1보다 무조건 더 커요. 괜찮네? 무조건 더 커요. 얘도 지금 발산하는데 얘 더 발산하죠? 한마디로 분모가 1차 이하로 나오면 얘 무조건 발산한다라는 거야. 괜찮네? 분모가 1차 이하로 나오면. 자, 그래서 얘는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분모가 1차 이하면 발산한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1차 이하면 분자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분자가 1일 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의 발레를 지금 봤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얘는 여기 성립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단 등비급수는 역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 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과 등비수열이 0으로 수렴할 조건이 100% 일치하죠. 그러다 보니까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경우 등비수열이 0으로 수렴하는 경우 똑같으니까 왔다 갔다 둘 다 가능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결론은 뭐다? 요것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결이 100만 개요. 진짜로 이거는.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발레? 아니 발레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발레 얘기만 많이 해? 왜냐면 발레 그 몇 개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최종적으로 잡으려면 발레 때문에로 잡아야 돼요. 발레. 괜찮죠? 그래서 메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몇 개 케이스를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비급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를까? 너무 길어졌어. 잘렸어. 10개 아니고 100만 개. 자, 아무튼 100만 개. 100만 개.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문제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의 전부 다예요. 시그마 친한 것들까지 정리 다 해야 됩니다. 참고로 로그에 관련된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테스트에서 한번 좀 틀리면서 갑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유형 1번부터 잠깐 좀 볼게요. 유형 1번. 딴 걸 좀 줄 걸 그랬나? 괜찮아? 자, 유형 1번에 관련해서는 그냥 뭐 2번 문제 간단하게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자, 1분만 있다가 설명할 거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답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그냥 눈으로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답이 나와야 돼. 계산이 없어요. 이건 그냥 라이트센 대표 문제 수준이에요. 그냥. 자, 핵심이 뭐라 그랬죠? 급수가 11로 수렴하네요. 11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제 100이 나오고 1000이 나오건 상관없어요. 수렴한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항이 얼마로 가겠느냐? 괜찮아. 얘가 극한이 0으로 가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얘가 3분의 1로 수렴하니까 얘도 3분의 1로 수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죠? 얘를 딱 보는 순간 뭐부터 봐야 된다? 일반항이 지금 이 통째로 AN이 아니에요. 일반항이 AN이 일반항이 아닙니다. 시그마 안에 있는 항이 통째로 일반항이에요. 그렇죠? AN 빼기 3N 플러스 1분의 2N. 그렇죠? 얘가 0으로 간다. 이게 11이건 100이건 1000이건 만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얘가 수렴하는데 전체도 수렴하죠. 얘가 수렴 안 할 리가 없죠. 원래는 증명해야 되지만 그냥 편하게 그냥 3분의 1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리미트 AN은 3분의 2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급수가 수렴하니까. 자, 그러면은 저기 그 5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이게 한 번에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똑같아요. 샌드위치 종류로 극한 씌워놓으면 3으로 수렴하고 3으로 수렴하죠. 그럼 급수가 3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럼 B는 0으로 가는 거예요. 했네.
다른구나. 아, 나 그 어쩐지 문제가 좀 다르다고 했어. 내가 2개 줬거든? 위에 게 있어요. 2개 줬는데 이 안에 3단원이고 요게 2단원. 얇은 거. 그냥 요. 이게 내용이 되지. 자, 그리고 7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7번 하나만. 자, 5번은 마저 정리 한번 해보면 어차피 n분의 an이 10으로 수렴하죠. 급수가. 그러면 n분의 an이 0으로 수렴한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제곱 플러스 n제곱분의 an 플러스 2an제곱 플러스 3n제곱 하면은 분모문자 그냥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n제곱으로.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n분의 an의 전체 제곱. 얘는 오른쪽이 지금 1로 나오고요. 그 다음 얘는 n분의 an에다가 n분의 1이 또 들어가죠. 얘는 2배의 n분의 an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얘는 그냥 3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어차피 n분의 an이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빵의 제곱이고요. 1. 얘는 n분의 an이 그냥 그대로 0으로 가는데 n분의 1도 또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0 곱하기 0. 얘는 또 n분의 an 때문에 또 0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3만 남는구나.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요. 자, 7번 가봅시다. 그치. 그래서 A에는 3보다 크거 나왔죠. 근데 B에는 극한이 0으로 가죠. 그럼 양변의 극한 씌우면은 B에는 0으로 가니까 6-2에는 0보다 크거 나왔어야 돼요. 그럼 A에는 3보다 작거 나왔어야 돼요. 극한이. 그래서 A에는 3보다 크거 나왔지만 3보다 작거 나왔대요. 그래서 3을 수. 그치, 그래서 3이라는 거지. 오케이. 조금 헷갈리지.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정도. 이렇게 좀 써줘야 돼. 모르겠어, 나는 잘. 다 없어가지고 그냥 와봤어. 자, 7번 문제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AN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죠?
an 자체는 일단 극한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일단 맨 왼쪽에 등비수열합이 나와 있으니까 좀 지저분해서 이거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등비수열합 그러면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그러다 보니까 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랑 지금 1 차이밖에 안 나요. 둘이 1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an이 지금 그나마 쓸만한 게 수렴값, 샌드위치 정리로 쓴다고 한다면 쓸만한 게 사실 3변을 다 2n제곱으로 나누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2n제곱분의 2n제곱 마이너스 1 2n제곱분의 an 2n제곱으로 나누면은 1 그쵸? 그래 놓고 극한을 씌운다면은 그나마 얘가 좀 의미가 큰 식정리가 될 겁니다. 참고로 3변으로 대소관계에 관련된 부등식 기호가 등장을 한다 그랬을 때 극한과 관계에서는 솔직히 샌드위치 정리밖에 쓸 게 없어요. 진짜로.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차피 1로 수렴하겠고 얘도 1로 수렴을 하겠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 등호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등호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1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네요. 요 자체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란다. n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그리고 n분의 3n 플러스 1. 사실상 생각해봐. 이게 n이 크다 그러면 사실 얘는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가잖아요. 쓸 게 그냥 무한대밖에 없겠죠. 얘네 각각 다 수렴하는 게 보이니까.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극한 씌워준다면 얘는 3으로 수렴하고요. 얘도 3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등호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급수죠. 자, 요게 지금 3으로 수렴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급수가 3으로 가는 그 자체는 솔직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얘는 핵심이 뭐라고요?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은 안 쓰더라도 무조건 머릿속에서 얘부터 떠올려야 돼요. 진짜로. 급수가 수렴하는 순간 그냥 일반항빵 걔부터 나와야 됩니다. 안 쓰더라도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비엔의 급수가 3이야 딱 얘기하면 그럼 비엔은 요로 가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 정도 엄청 중요합니다. 얘는. 자, 그러면 얘는 비엔이 3 일반항은 그쵸 0으로 가겠네요. 자, 그래서 얘랑 얘 가지고 남은 극한 처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그냥 마무리 천천히 좀 가볼게요. 자,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을 때 4의 n-1제곱 곱하기 an 플러스 8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bn 분의 8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실 얘는 할 게 별로 없죠. 뭐밖에 없어요? an이 지금 분모가 2n제곱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얘는 쓸 게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분모 문제를 8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쵸? 8의 n제곱으로 나눠야지. 그래서 8의 n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눕시다. 왜? 4의 n제곱 날려버리고 2n제곱 하나만 an하고 붙여주려고. 그쵸? 자,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자, 이렇게 한번 찢어놓는다고 친다면 얘 4의 n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4분의 1 하나 붙여놓고 얘는 그냥 4의 n제곱이라고 칩시다. 그죠? 마이너스를 하나 튀어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4의 n제곱, 8의 n제곱 약분하니까 4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an 되겠고요. 얘는 이렇게 찢어놨을 때 8의 n제곱 약분하면은 8 곱하기 bn 분자는 요거 이렇게 찢어내면은 1 되고요. 8의 n제곱분의 1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수렴하면 다 극한 따로 계산 가능한데 얘는 4분의 1 얘는 1 얘는 빵 얘도 빵 그쵸? n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각각 다 수렴하니까 따로 계산해도 되더라. 이 급수가 아니니까 분모 문제도 다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분의 1분의 1이구나. 그래서 답이 4가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8번은 나중에 한번 직접 풀어보기 바라고요. 자, 유형 2번으로 잠깐 좀 가볼게요. 유형 2번.
자, 등비 수열과 극한값의 계산. 참고적으로 우리가 수열의 합 시그마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총 몇 가지 나온다고요? 8가지예요. 이거는 수원부터 급수까지 다 통일입니다. 시그마로 계산하는 거는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 두 번째 등비 수열의 합, 세 번째 거듭 제곱, 네 번째 거듭 제곱, 다섯 번째 거듭 제곱, 여섯 번째 부분 분수, 일곱 번째 무리식, 여덟 번째 로그. 그쵸? 솔직히 말하면 등차 등비 빼면은 얘야 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우는 거죠. 2분의 n 플러스 1,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쵸? 이건 어차피 뭐 등차 수열합과도 똑같아요.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시그마가 치는 것들. 그쵸? 그래서 이거 왜 안 나와요? 8개 외에는. 진짜로. 그 외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다시 한번. 수능에서 출제 교수님이, 진짜 기발한 방법으로 여기 없는 시그마의 수열의 합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거면 만들기가 정말 애매하다는 뜻이야. 사실 내가 봐도 낼 게 없고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쪽이 거의 메인이에요. 근데 지금 유형 2번은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 이용해서 들어가는 애들. 등비수열과 극한값 계산.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얘예요, 얘. 자, 그러면은 등비수열에다가 수열의 합 들어가는 거는 죄다 어떻게 생겼어요? 기본형만 놓고 오면은 다 지수함수 형태를 띠고 있죠? 이게 시그마 안에 지수함수가 떠 있으면은 어색한 경우들이 있지만 어색해 하면은 안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요. 얘는 뭐 딱 봐도 뭐 별로 헷갈리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은 유형 2번에 있는 문제 중에서 간단하게 12번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12번. 뭐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그죠? 뭐 답 내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어차피 일반항이 0으로 가겠고요. 자, 얘가 1로 수렴하건 말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 빼기 얘가 빵. 그렇죠? 요게 빵. 그 말은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9의 n제곱분의 an이 2로 간다. 그렇죠? 솔직히 쓸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n을 9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분모 분자를 9의 n제곱으로 나눠 봅시다. 그렇죠? 할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요렇게 찢어놓으면은 2 곱하기 9의 n제곱분의 an. 요렇게 찢어놓으면은 9의 n제곱분의 1. 분의 분자는 어차피 그냥 1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9의 n제곱분의 an이 어차피 빵으로 가요. 그럼 2 곱하기 빵이니까 얘는 그냥 통째로 빵. 잠깐만. 빵이 아니잖아. 2잖아. 미안해. 2네. 2네. 그렇죠. 얘는 빵으로 가죠. 9의 n제곱분의 0이니까. 그래서 2 곱하기 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 될 겁니다.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급수의 성질로 한번 가볼게요. 급수의 성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안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 자, 얘는 눈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눈으로 딱 문제 읽고 5초 뒤에 답 그냥 쓰면 돼요. 자, 바로 나오는 친구도 있고 아직은 좀 고민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된 친구들은 천천히 잠깐만 다른 것 좀 풀어보고 있을게요. 다 맞았네. 다 맞았네. 자, 그죠? 얘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분합의 극한이죠? 이미 급수죠? 그죠? 이거 이미 급수기 때문에 얘가 나온 이상 무조건 일반항은 빵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급수가 7로 가니까 일반항은 빵.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이쪽에다 표현 다 쓴 거예요. 급수의 표현. 원래 n분의 n은 1부터 무한대지만 부분합의 극한. 이때 이 부분합을 우리는 수열의 합이니까 SN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가 얼마로 수렴하건 일단 일반항은 빵.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7로 수렴하니까 7, 3, 21이 답이겠구나. 그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지만 미안. 이 전부 다 그냥 무난무난하니까 일단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유형 4번으로 가봅시다. 자, 드디어 진입판단. 그 수열의 극한에서는 진입판단 문제를 따로 두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급수랑 연계돼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수열의 극한의 진입판단까지 같이 집어넣습니다. 자, 일단은 18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만약에 좀 헷갈린다 그러면 같이 좀 보면서 정리해볼게요. 자, 기억.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그 다음에 시그마 an 플러스 bn의 급수가 모두 수렴한대요. 자, 이게 둘 다 수렴하면은 시그마 bn, 그죠? bn 급수도 수렴하냐? 라고 하는 건데 얘는 그냥 극한의 진입판단하고 거의 똑같이 생각해줘도 돼요. 뭐예요? 찬미인 애들은 수렴수렴하는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수렴 안 하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수렴수렴하는 애들은. 왜?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완벽하게 증명하는 방법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치환 처리해서 들어가자. 치환하면 다 됩니다. 지금 얘를 만약에 알파로 수렴한다고 칠게요. 이렇게 치환하는 게 아니고 얘를 알파 값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얘가 베타로 수렴한다고 쳐볼게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an의 급수를 수렴하는 걸 알지만 얘를 따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지금 bn이 수렴한다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뭐 물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an이 수렴하고 합이 수렴하는데 bn이 설마 수렴을 안 할까? 사실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bn은 무조건 수렴하는데 그거를 논술에다가 an도 수렴하고 통째도 수렴하니까 bn도 수렴한다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그건 우기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몰라. 그럼 cn을 통째로 생각해보자. 그죠? 통째로 cn으로 치환해보자. 그러면 cn은 베타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 bn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cn 빼기 n으로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cn 빼기 n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그럼 어때요? cn도 수렴하고 an도 수렴하니까 그럼 시그마 따로 계산해도 되겠네. 그렇죠? 뭐야 이거 이렇게 막 바꾸는 거 안 되지 않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지금 이 안에서 bn을 cn-an으로 바꾸는 건 이건 극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치환한 식 안에서만의 식변형이에요.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걸 갖다가 대입하는 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이러면 차라리 이 똑같은 식에서 똑같은 처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양근의 똑같이 시그마 시그마라고 생각해봐요. 아니 완전히 똑같은 식인데 똑같은 처리를 하면 당연히 똑같겠죠. 유일하게 안 되는 거 딱 하나 뭐라 그랬죠? 똑같은 처리를 하는 똑같지 않은 유일한 하나 부정적분. 부정적분은 적분상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똑같은 식을 똑같은 처리했을 때 유일하게 다를 수 있는 건 부정적분입니다. 당연히 시그마 C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CN도 수렴, AN도 수렴 당연히 따로 계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CN 빼기 시그마 AN. 얘는 베타인데? 얘는 알파인데? 그죠? 얘는 무조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해요. 무조건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진짜로 수렴하고 있는 문제에서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나마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발산할 때예요. 진동발레 못 찾아서. 근데 그마저도 틀리면 안 된다 그랬죠? 진동발레 맨날 두 개 중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0, 1, 0. 이걸로 수열의 합에서, 그러니까 급수에서도 발레 처리 다 돼요. 이걸로. 오케이.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진입 판단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 번만 좀 볼게요. 니은도 시그마 AN과 그 다음에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 곱하기 BN은 0이다. 자, 얘는 무조건 참이에요. 왜? 일단 급수가 수렴하잖아요. 급수가 수렴하면 뭐부터 봐야 된다 그랬죠? 일단 일반항은 빵. 그쵸? 무조건 성립하니까. 그러면 얘도 리미트 B에는 무조건 빵. 그럼 A, B는 둘 다 수렴하니까 얘는 따로 계산해도 되잖아요. 그죠? 따로 계산해도 되니까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이요. 그럼 당연히 0 곱하기 0이죠. 지금 이때 0은 정수형이에요? 아니에요? 수렴값은 정수형이에요. 이거는 뭐 극한의 형도 아니고, 그죠? 0이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우리가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보니까 정수형이에요. 정수형 곱하기 정수형이에요. 무조건 0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니은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수렴이에요. 수렴. 자, A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도 수렴. 얘가 수렴하고 그 다음에 AN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라면은 리미트 BN은 0으로 가냐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AN, BN이 수렴한다? 당연히 뭐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AN 곱하기 BN이 0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AN, BN은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AN이 아쉽게도 0으로 수렴을 안 해요. 그럼 BN은 무조건 0으로 가요? 아니죠. 이 진동말레 맨날 뻔하잖아요. AN은 어차피 10, 10, 10, 10 이렇게 나오면 A는 어차피 수렴 안 해요. 근데 B에는 01, 01, 01, 01 이렇게 나오면 Bn도 어차피 수렴 안 하잖아요. 근데 AN, BN 곱한 건 맨날 0, 0, 0, 0, 0, 0, 0 나오기 때문에 돼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나올 만한 발레가 이런 식으로 수렴 안 하는 거 튀어나오면은 발산 하나 튀어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일단 머릿속에서 뭐부터 떠올린다? 10, 10, 10, 마일 1, 마일 1, 마일 1. 그죠? 두 개부터 떠올리는 거예요. 수렴 안 하는 게 하나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다 잡힙니다. 그걸로 뚫리면 그냥 틀렸다고 해요. 그걸로 뚫리면. 진짜로. 근데 뚫리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한 문제 정도 아니다. 한 문제까지가 안 되겠다. 21번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21번. 빠르다. 왜냐면 얘가 수렴하니까 B에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네. 그럼 B에는 0이 아니죠. 수렴
수정값이. 네. 그러면은 언젠가 계속 더한다 하면 마이너스 1을 영원히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AN은 1로 수렴하지? 그럼 AN의 극한은 AN의 시그마는 반드시 플러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1이 무한대개수로 가니까. 그럼 얘도 근데 얘는 그냥 극한이지. 얘는 급수가 아니고. 급수. 얘는 급수예요. 오케이. 자, 머리를 진짜 쥐어짜야 돼요. 이거 다 했던 거라서. 미안해. 무한이란 말 빼요. 옛날 말이 들어갔어. 수정한다는 게 이미 편집돼서 나온 거라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자, 21번에서 기억을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기억을. 자, AN이 BN보다 크대요. 그 다음에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BN은 베타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알파는 베타보다 크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지겹게 설명했죠? 아까도 한 거죠? 아까도 한 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이거 왜 틀려요? 수렴하면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등호 없으면 이해 안 돼요, 얘는. 등호가 없어서 틀리는 겁니다. 등호가 없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N이 만약에 n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BN은 n분의 n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AN은 BN보다 무조건 커요. 왜냐면 n이 자연수인데 분모보다 분자가 무조건 크잖아요. 1보다 큰 수밖에 안 나와요, AN은. 그 다음에 n분의 n-1이면 BN은 어차피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1 작잖아요. 얘는 무조건 1보다 작아요. 얘 딱 봐도 이거잖아요. 1 플러스 n분의 1. 얘는 1 마이너스 n분의 1. 이거잖아요. AN은 무조건 BN보다 커요. 그치만 둘 다 얼마로 수렴해요? 둘 다 1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n분의 n 플러스 1이 n분의 n-1보다 크지만 여기에다가 우리 극한 씌워놓는다고 친다면 문제가 뭐라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얘가 얘보다 큰 게 맞아요. 무한 들어간다고 해서 얘가 얘보다 작아지거나 같아질 일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 위에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극한 값을 수렴 값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1 플러스로 쓰냐 이거예요. 아니 1로 쓴다는 거야. 1로. 정수 1로 본다라는 거예요. 정수 1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수 1로 본다라는 거예요. 얘도 엄밀하게 따지면 1보다 작잖아요. 근데 얘를 1로 보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1로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 1보다 조금 더 크고 1보다 조금 작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문제점이 뭐라고요? 미분이 아예 시작을 못해요. 얘를 1로 보는 데서부터 미분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걸 무시하면서 극한이 시작하는 거고요. 그 극한을 가지고 미분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 쉽게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예를 들어서 1에서 미분계수 구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정의대로 가는 거. 원래 모든 미분계수는 정의대로 가는 거예요. 다만 미분법을 쓸 수 있으면 미분법에다가 써서 가도 답이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x가 아니다. h로 갈게요.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그렇죠?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자,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1 플러스 h 하면은 1 플러스 2h 플러스 h제곱 빼기 1이죠. 그럼 이거 h로 날려놓으면은 1은 지워지니까 h로 약분하면 h가 빵으로 갈 때 2 플러스 h예요.
이게 2냐 이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2가 아니잖아요. 이거 우미분계수 하면은 0 플러스니까 2 플러스 2보다 커요. 0 마이너스 이 좌미분계수는 2보다 작아요. 그치만 얘를 h가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수렴값 2로 쓰는 거죠. 원래 정확하게 정수이가 아닙니다. 절대로 정수이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냥 2로 보는 거야. 0이면 0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h를 0으로 가까이 보낸다. 그럼 뭐냐면은 0이 아니니까 0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욕 중에 하나. 사람 같다. 그럼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사람 같다. 아니, 똑같은 거야. 이건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지 0이 아니에요. 절대로 0이 안 되는 거예요. 0이 하나씩 가까워지는 것 뿐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가 아니지만 2로 봅니다. 얘도 1이 아니에요. 1이 아닌데 1로 보는 거예요. 얘도 1이 아닌데 1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1보다 조금 더 큰 거고 1보다 작은 거. 그래서 우리는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1은 1보다 크다라는 수학적 표현의 모순이 발생을 하지 않냐? 그런 모순들을 나머지 사후 처리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로.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등호 집어넣기죠. 그렇죠? 그래서 등호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수렴값이 다르면 등호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 안 넣어도 돼요. 진짜로 안 넣어도 돼요. 그러면 기억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얘가 뭘로 갈지 알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명제할 때 P이면 Q이다라고 한다라는 건 뭐예요? P라는 범위가 Q라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경우 중에서 얘를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알파, 베타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짓이 돼버리는 거. 괜찮죠?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등호만 넣어주면 그러면 얘는 참이냐? 만약에 이거 등호만 넣어주면 참이냐? 참이에요. 이러면 기억 참이에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어떡하지?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그럼 얘는 참 아니냐? 그지? 이거 극한으로 놓고 봤을 때 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수렴할 수도 있잖아요. 더 넓은 범위예요, 더 넓은 범위.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 넣어줘야 돼요. 괜찮죠? 그럼 만약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등호가 들어가 있다. 그럼 얘는 참이냐? 당연히 참이에요. 수렴할 수도 있는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얘가 있으나마나 얘 등호 넣어줘야만 얘가 참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등호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 등호가 없는데 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AN과 BN은 수렴하지 않는다. AN, BN이 아예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쐐기를 박아놓으면 기억은 참이에요. 괜찮나요? 같을 필요가 아예 없잖아요. 같을 필요가.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는 아직 없었어요. 아직.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이거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진짜로. 정말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AN이 BN보다 크고, 그 다음에 급수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급수 BN이 베타로 수렴한다면 알파는 베타보다 크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보면 돼요. 그러면 얘도 등호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니은도 틀렸네. 그러면 D급밖에 없네? 그럼 3번이 답인가? 미안, 니은은 맞아요. 니은은 맞아요. 이거 왜 맞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맞는지. 진짜 머리를 쥐어짜야 돼요. 진짜로. 잘했네. 별의별 고민을 다 해봐야 돼요.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하면 알파랑 베타도 같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반가워. 1시간 만에 롱타임 노시.
자, 아무튼 자, 얘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AN이 BN보다 커요. 3, 2, 1, 1, 1, 1 이렇게 수렴한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다 1보다 조금 더 큰데 그냥 뭐 3항부터 1로 수렴한다고 칠게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냥 수렴한다고 쳐볼게요. BN도 수렴한다고 칠게요. 근데 작은 거예요. 그럼 얘는 2, 1, 1, 1, 1, 1 뭐 이렇게 수렴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얘는 뭐 조금 더 크지만 얘도 플러스로 보지만 얘보다 작다고 칠게요. 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N과 BN의 극한은 똑같을 수 있어요. 등호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봐봐요. 이미 이부터 얘가 더 커요. 뒤에는 어차피 다 합이 똑같다고 치더라도 이미 앞에서 차이가 나요. 그렇죠? 0.1이라도 AN 쪽의 급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얘가 더 커요. 등호가 아예 나올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맞아요. 일반항은 똑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얘는 급수잖아요. 1항부터 무한대까지도 하는 거고 얘 BN도 1항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 A1과 BN 놓고 보면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무조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A1, B1, A2, B2, A3, B3 몰라 뭐 A 무한대 뭐 B 무한대 뭐 극한 쉬었다. 그럼 뭐 그 밑에도 계속 내려간다고 칠게요. 계속 내려간다고 쳐요. 얘는 크잖아요. 이 극한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서부터 같다고 쳐봐요. 여기서부터 같다고 쳐봐요. 그럼 얘네들은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급수에서 이 밑은 대소 비교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미 이 유한한 횟수 수렴하기 이전에 유한한 횟수에서는 무조건 얘가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AN의 급수가 BN의 급수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거.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도 한 번만 좀 볼게요. 디귿. 디귿은 시그마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시그마 BN은 베타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 리미트 AN은 리미트 BN보다 크다. 기억하고 똑같은 얘기죠. 아니 둘 다 알파 베타로 수렴하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더라도 이 보면 알겠지만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같더라도 저는 문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AN이 BN보다 큰데 극한은 같은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극한은 같은 경우. 그렇더라도 어차피 얘 합과 얘 합 놓고 보면 알파가 무조건 베타보다 커요. 그렇지만 극한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 아까 했었던 예. AN은 n분의 n 플러스 1 BN은 n분의 n 마이너스 1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 어차피 1로 수렴해요. 얘도 1로 수렴해요. 근데 시그마 AN하고 시그마 BN 놓고 본다면은 이미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2고요.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빵이에요. 괜찮나요? 당장 A1이 2고요. B1은 빵이에요. 뒤에 극한이 둘 다 1로 간다고 치더라도 이미 유한한 횟수에서 값이 무조건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당장 이 케이스만 해도 이게 다 맞잖아요. 다 성립하잖아요. 근데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웬만한 것들은 지금 다 봤고요. 뒤로 좀 넘어가 보는데 저기 25번 있잖아요. 25번에서 무한등비급수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무한이라는 글자 지우기 바랍니다. 무한이라는 글자. 옛날에는 급수라는 용어가 수열의 합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졌어요. 옛날에 급수가. 근데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09년도 개정교육과정부터는 급수라는 용어에 이미 리미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급수라는 용어 안에 수열의 합에다가 극한까지 씌우는 게 들어가요. 옛날에는 어땠냐? 무한수열, 뭐 무한급수 이런 식으로 무한급수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그냥 급수가 그냥 싹 다 더하는 거예요. 무한대항까지 더하는 거. 그래서 등비급수라고 그냥 해석해 주면 됩니다. 등비급수. 자, 그러면은
뭘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음... 29번 하나만 더 볼게요. 29번. 너무 좀 빵 뛰는 느낌이 나는데 29번 하나만 더 봅시다. 진입 판단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엄밀하게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입 판단이 어려운 거고요. 엄밀하게 개념과 정의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낼 수 있으면은 진입 판단 문제는 진짜로 다 간단하게 다 끝나요. 정말 쉬워집니다. 틀리기도 힘들 정도가 돼버려요. 개념과 정의만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자, 일단은 뭐 다들 풀어가지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쉽게도 틀린 친구도 있기는 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서 지금 딱 니은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니은이. 기역은 뭐 별로 어렵진 않죠. 급수가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일반항 빵. 그쵸? 얘 때문에 일단 AN의 극한은 빵으로 나가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니까 얘는 따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따로 계산한다고 친다면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 그쵸? 그게 극한의 성질. 수렴할 때만 덧셈, 뺄셈, 고셈, 나눗셈 따로 계산 가능하다. 0 곱하기 베타니까 얘는 무조건 빵이에요. 이때 0은 정수 0이라는 거 수렴값으로 보니까 엄밀하게 풀어야 돼요.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진입 판단 절대 마스터 못합니다. 진짜로 엄밀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엄밀하게. 자, 그럼 니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 그쵸? 이거는 시그마가 아니더라도 엄청 나오는 거죠. 얘 똑같은 게 뭐예요? 리미트 EAN 플러스 BN 얘가 수렴하고 리미트 AN 빼기 EBN 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BN 둘 다 수렴하죠? 똑같은 건 그 시그마만 씌워 있는 것 뿐이지. 엄밀하게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치환해서 증명해 주면 돼요. 그냥 얘를 CN으로 보고 얘를 DN으로 본다면 그래 얘를 그냥 편의상 알파로 수렴하고 얘를 베타로 수렴한다고 쳐봅시다. AN은 뭐예요? 얘 2배 하면은 4AN 플러스 2BN이죠? 둘 더하면 BN 사라지죠? 그럼 5AN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2CN 플러스 DN을 5로 나눈 거예요, 그냥.
그러면 CN도 수렴하죠. DN도 수렴하죠. CN 급수 수렴하고 DN 급수 이게 왜 A로 보이냐? DN 급수도 수렴하죠.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를 또 분배해 주면 돼요. 시그마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냥 리미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그마와 리미트가 짬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뭘로 나와요? 5분의 2알파 플러스 5분의 1 베타. 이렇게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나와요. 수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통째로 넣고 한다면. 그러니까 딱 봐도 얘네 둘이 수렴하면 AN과 BN이 수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얘도 어떻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N을 없애줘야 되는데 얘 2배 하면은 2AN 빼기 4BN 빼면은 5BN이죠? 그래서 CN 빼기 2DN 얘 5로 나눠주면 끝났네요. 그쵸? 무조건 수렴합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D급. 이건 뭐 그냥 그쵸? 이거 진동발레. 진동발레.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AN이 알파 1, 알파 1, 알파 1, BN이 1, 알파 1, 알파 1, 알파. 뭐 알파가 1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알파가 지금 1인지 아닌지 모르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엄청 많아요. 그쵸? 그럼 어차피 AN도 발산하고요. BN도 진동 발산. 그쵸? 진동 발산. 그쵸? 마일 1, 마일 1, 10, 10, 10. 뭐 1알파, 1알파 이것도 뭐 별 차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만약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진동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진동. 거의 다 걸려요. 거의 다. 자, 그러면은 스텝 3에 있는 문제로 스텝 3지만 별로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라 그럴까? 34번. 요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유형 5번으로 나갈게요. 등비 수열입니다. 자, 등비 수열은 특징이 뭐예요? 급수와 일반항 사이 관계에서 일반항이 0으로면 급수도 수렴합니다. 등비 수열의 한정에서는. 그래서 훨씬 쉬워져요. 근데 그걸 못 쓰면 어려워요. 스텝 3는 천천히 풀어도 되지만 얘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등비 수열이라는 조건은 엄청 치명적인 조건이에요. 자, 일단은 저기 기억만 먼저 일단 좀 설명해 볼게요. 오케이. 자, 맞은 사람들이 많네요. 자, 기억에서는 지금 뭘 생각해 주면 좋냐면
이 빨간색으로 쓴 거 있잖아요. 등비급수는 역도 성립한다. 등비급수, 등비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역도 성립한다. 자, 뭐냐면 등비수열이 0으로 수렴하면은 급수가 무조건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실 이거 다음 단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 등비급수 수렴 조건 한 번만 좀 볼게요. 너무 작지? 미안해.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 그렇죠. 등비수열의 급수.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sn은 어떻게 생겼어요?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일단 볼게요.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항의 개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초항이 0이면 0으로 수렴해요. 그렇죠? 초항이 0이면 어차피 0으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는 초항이 아닌 공비와 관련된 조건이면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딱 얘만 생각해주면 돼요. 아래 n제곱만. 그럼 얘가 수렴 안 하고 얘 무한대로 간다면 이거 발산하죠. 그렇죠? 한마디로 R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만 어떻게 돼요? 얘가 빵으로 가요. R의 n제곱이 빵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수렴합니다. 그렇죠?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자, 결론은 등비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은 초항이 0이거나 공비 크기가 1보다 작다. 뭐랑 똑같아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할 조건이죠. 딱 요 경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0으로 가면은 급수가 수렴해요. 이 반대로 가는 것도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비수열만 그래요? 아니,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역도 성립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런 애들이 주류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등비수열은 메인인 수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등비수열이 되게 중요하게 역 성립하는 걸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딱 보면 그쵸? 등비 급수가 수렴하네.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뭐라고요? 등비 수열이건 말건이에요. 일단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무조건이에요. 이거 얘에서 얘가 수렴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일단 얘부터 가는 거예요. 안 쓰더라도 이건 일단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없어도 되네? 라고 하면 그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뽑아놓고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도 등비수열이죠. 하지만 일단 등비수열이고 말고 급수처럼하니까 일단 무조건 빵.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지? a 곱하기 bn 급수인데? 그러면은 몰라, 그냥 곱해보지 뭐. 괜찮나요? 어차피 an 곱하기 bn은 극한이 무조건 빵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나요? 왜냐면 an도 빵이고 bn도 빵으로 가잖아요. 어차피 얘도 전개하면 똑같아지니까 합치는 건 가능하잖아요. 잠깐, 그러면 an 곱하기 bn은 뭐지? an이 만약에 ar1의 n-1제곱이고 bn이란 수열이 b가 초항이고 공비가 r2라고 한다면 얘는 ab가 초항이고요. 공비가 r1, r2예요. 괜찮나요? an 곱하기 bn도 등비수열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보면 an이 만약에 2분의 1의 n제곱이고 bn이 무슨 3분의 1의 n제곱이면 an 곱하기 bn도 어차피 등비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럼 an, bn이란 이 등비수열이 0으로 수렴하네? 그럼 당연히 급수가 수렴하는 거죠. 괜찮네? 등비수열만 여기 성립하니까 일반항 0으로 하면 급수도 수렴해.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등비수열이라는 요건이 딱 등장했다. 급수를 전부 싹 다 리미트로 다 바꿔서 문제 풀어도 돼요. 괜찮아요? 얘도 이게 수렴한다는 말과 이거랑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등비수열의 극한값에 관련된 진입판단 문제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윤도 한번 볼게요. A과 Bn의 급수가 발산한다? 잠깐만. 그러면 일단은 A는 0으로 안 간다는 얘기인데. 그쵸? 얘도. Bn이 그러면 0으로 안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발산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A, Bn이 발산한다라는 얘기, 무한대로 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1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2로 수렴할 수도 있고.
그냥 0으로만 수렴 안 하는 것뿐인 거지 AN의 극한은 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발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얘네가 0으로 수렴 안 한다고 더한 게 0으로 못 가나요? 아니죠.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진동이죠. 당장 AN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면 이거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수열이에요. 그렇죠? 이 일반항 어차피 수렴 안 합니다. 이 급수 당연히 수렴 안 해요. 발산해요. 이게 교대급수죠? 교대급수. B에는 반대로 마일 1, 마일 1, 마일 1 이렇게 간다고 쳐볼게요. 얘도 어차피 초항은 마이너스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수열이잖아요. 근데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빵빵빵빵빵빵빵빵. 괜찮네? AN 플러스 B에는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어요. 그쵸? 등비 수열이 각각 수렴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일반항의 합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틀렸어요. 거의 대부분의 발레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니면 1, 0, 1, 0, 1, 0 거의 거기에서 그냥 다 끝나요. 진짜로. 그래서 발산 나왔다 하면은 일단 무조건 진동 발레부터 떠올려야 돼요. 왜? 나중에 생각하려고 그러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아니, AN이 등비수열이에요. AN 세제곱은 그럼 등비수열 아닌가요? 얘도 등비수열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AN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냥 AR1의 세제곱이라서 그냥 초항이 A 세제곱이고요. 공비가 A 세제곱이에요. 괜찮나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AN 세제곱도 전부 등비수열입니다. 뭐 일단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를 딱 보는 순간 AN 세제곱은 일단 빵으로 가는군. 아니 그러면 세제곱에서 빵 가는 거는 어차피 실수밖에 안 나온다면 AN 자체가 빵으로 가겠죠. 세제곱을 하는 게 빵으로 가면은. 그럼 얘도 어때요? 리미트 BN 세제곱은 빵으로 가니까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BN도 일단 무조건 0으로 가요. 근데 AN 플러스 B는 등비수열이 아니잖아요. 그쵸? AN 플러스 B는 2분의 1에 N제곱 플러스 3분의 1에 N제곱. 혹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이고 얘는 등비수열이지만 통합적으로는 등비수열이 아닌데 그럼 이런 건 하루 어떻게 구하지? 따로 계산하죠? 따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낚이면 안 돼요. 얘를 보고 아니 그러면 AN이 0으로 가면 AN 급수 수렴하겠죠. BN이 0으로 가면 BN 급수 수렴하겠죠. 그럼 당연히 합도 수렴하겠죠. 괜찮네? 이미 얘 때문에 이미 시그마 A는 수렴해요. 그리고 얘 때문에도 이미 시그마 B에는 수렴해요.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얘는 뭐 당연히 AN 급수도 BN 급수도 수렴하니까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겠죠. 따로 계산한다고 친다면. 그렇죠? 따로 계산한다라고 친다면. 그래서 디귿도 논란의 여지 없이 그냥 무조건 확실히 맞아요. 그렇죠? 단 하나의 허점도 없이 무조건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연습해야 돼요. 이거를 혼자 계속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등비수열은 어떻다고요? 이 역까지 성립한다라는 거 이게 되게 큰 얘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그냥 극한만으로 문제 풀어도 됩니다. 진입판단에서 극한만으로. 자, 아무튼 미안해 너무 많이 떠들었지.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급수 마저 마무리할게요. 하하하하.